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김건희 씨 관련 특검 수사, 그리고 그 구속영장 발부 전후 상황을 다룬 여러 언론 보도와 방송 녹취록 발췌본들입니다. 정보가 워낙 많고 좀 복잡하게 얽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자료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서요. 김건희 씨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좀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들이 있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핵심 맥락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좀 길잡이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 쟁점부터 들어가 보죠. 여러 혐의가 있었지만 역시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이었던 건 그 서희건설 관련 알선수재 혐의였어요. 그렇죠. 이봉관 회장 자수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그 구체성의 핵심입니다.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10일이었죠. 그때 이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상품권으로 구매해서 전달하고 상품권으로요? 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또 3천만 원짜리 브로치, 2천만 원짜리 귀걸이 이걸 추가로 주면서 사위 박성근 씨 인사청탁을 했다. 딱 이렇게 시인한 내용입니다. 시점과 목적이 아주 명확하죠. 근데 단순히 선물을 줬다는 걸 넘어서 상품권으로 사서 전달한 방식이요. 현금으로 신세계 상품권 샀다가 다시 롯데 상품권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 자체가 좀 자금 출처를 숨기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정황 때문에 이게 단순 증여가 아니라 대가성 뇌물일 수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한 거죠. 여기에 더해서 특검이 또 주목한 게 바로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그 목걸이 바꿔치기 의혹이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 측이 목걸이 진품 대신에 모조품을 제출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은 돌려받은 걸 냈는데 네. 김 씨 측은 그게 가짜라고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회장은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그러니까 명품백 파문 있고 나서 김 씨 측한테 목걸이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했고요. 그걸 특검에 냈는데 김 씨 측은 그거 모조품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근데 특검은 구매 기록 같은 걸로 그게 진품이라고 특정을 한 거고요. 이런 정황 자체가 법원에서는 이거 증거인멸 시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가능성이 컸던 거죠. 진품이냐 아니냐 이 공방 자체가 이미 수사를 앞두고 뭔가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여기에 또 김 씨 본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해 온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네,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여론조사 개입, 또 여러 명품 수수 의혹까지 자료들을 보면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전부 다요? 네. 통화 녹취나 매장 직원 진술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와도 모른다, 받은 적 없다, 심지어 건진법사가 시켰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보도들이 있었죠. 영장 심사 때도 목걸이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하고요.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정황까지 나오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서희건설 건 말고도 계속 다른 의혹들이 나오잖아요. 그 5천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대리구매 의혹도 있죠. 네. 그 사업가 서모 씨 진술에서 나온 얘긴데요. 본인이 시계를 대신 사줬는데 김 씨가 현금 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가족 통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 서 씨가 김 씨랑 영적인 대화나 패션 조언 이런 걸 나눈 사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이에요. 관계의 성격도 좀 독특해 보이죠? 단순한 관계는 아닌 것 같군요. 또 다른 축으로는 통일교 관련 의혹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랑 통일교 윤영호 씨가 직접 통화한 녹취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 녹취 내용이 중요합니다. 김 씨가 윤 씨한테 인삼차 선물 고맙다고 하면서 심지어 비밀번호 사용을 언급했다는 건데요. 비밀번호요? 네, 이게 그동안 김 씨가 건진법사를 통해 받았고 실물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명해온 거랑은 좀 안 맞죠.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지금 통일교 쪽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시키고 선거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국힘 당사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이라서요. 그 사건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희건설과의 관계도요. 단순한 사위 인사청탁 이걸 넘어서 혹시 더 큰 이권, 예를 들면 관급공사 수주라든가 이런 거랑 연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봉관 회장의 자수가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걸 감추려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자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죠. 실제로 단순 인사청탁으로 보기에는 오간 금품 액수나 시점 같은 게 좀 석연치 않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더 밝혀져야 할 겁니다. 자료들을 보면 김건희 씨 태도에 대한 분석도 좀 눈에 띄어요. 구속 직전까지도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절대 구속 안 된다. 기껏해야 집행유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전언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보도들이 있었죠. 일부 분석에서는 이걸 두고 뭐랄까 마치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품 올리듯이 명품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좀 특별하게 여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내놓습니다. 아, 그런 시각도 있군요. 네, 드러난 거짓말을 또 다른 말로 덮으려 하거나 뭐 비밀번호 부인했다가 녹취 나오거나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거나 하는 것들이요. 상황을 계속 좀 낙관적으로만 보려 했던 태도에서 그런 심리가 좀 엿보인다 이런 분석인 거죠. 결국 종합해보면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서희건설 관련 목걸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 여기에 증거인멸 시도 정황, 그리고 본인의 일관된 혐의 부인 태도,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서희건설이나 통일교 관련된 추가 의혹들은 계속 수사 중이고요.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책임 문제를 넘어서요. 권력 주변에서 불거진 이런 여러 의혹들이 과연 우리 사회 시스템 그리고 신뢰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 과정의 공정성 문제, 또 권력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